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쓰고 있는 두 가지 임플란트 안정도 측정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그 오스텔 회사에서 나온 요거죠. 오스텔 ISQ, 오스텔 멘토라고도 부르고요. 또 하나는 네오바이오텍에서 판매하는 애니책입니다. 두 가지 기구가 모두 다 그 측정 방식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장단점이 또 뚜렷한 편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 기구 모두 다 제가 제 돈 내고 사서요. 제가 직접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뭐 업체에서 도움받은 것 전혀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게 수술하는 날 그 뭐 토크가 그렇게 높게 나오면 크게 상관이 없는데요. 로딩 시기를 잡는 게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골질이나 그런 것만으로 좀 이렇게 평가하는 게 로딩 시기를 잡는 게 조금 애매하다 싶을 때가 몇 번 있어서 제가 ISQ 밸류를 처음에 그죠? 모스텔 멘토를 처음에 사게 됐고요. 얘 산지는 한 7년 정도 됐어요. 사서 7년 동안 잘 쓰고 있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요거는 오스텔 멘토에서 그 스마트팩이라고 하는데요. 픽스처에 끼우는 연결체입니다. 요거를 가지고 지금 자석이에요.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제 픽스처에다가 끼면 되는데 일단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 요걸로 한번 해볼 건데요. 이거는 덴티움 슈퍼라인이니까 슈퍼라인에 맞는 게 요거네요. 여기 이제 손질 이거 별거 아니지만 이걸 잊어버리지 않으셔야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딸깍 들어갑니다. 조금 세게 제가 이렇게 꽉 조일게요. 가까이 대기만 하면 돼요. 79 수치 나오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수치를 잴 수가 있고요. 제가 ISQ 밸류는 한 78, 79 정도 나온 게 확인이 됐어요. 잊어버리기 전에 IST 이거죠. 애니책은 ISQ라고 안 하고 IST라고 임플란트 스테빌리티 테스트 이런 표현을 이런 수치로 이렇게 쓰더라고요. 얘는 힐링 어버트먼트를 꽂고 그 위에 힐링 어버트먼트 기준에서 픽스처 레벨이 아니라 힐링 어버트먼트 레벨에서 측정하게 돼 있어요. 좀 꽉 조이고 힐링 어버트먼트를 조이고 수치가 비슷하게 나오려나 궁금하네요. 때려볼게요. 81 정도 나오네요. 네, 81, 79. 뭐, 이 정도 수치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다시 뺄게요. 그리고 제가 요거 영상을 한번 만들려고 했던 이유는 이 친구 중에 한 명이 이 토크가 한 30뉴턴, 뭐 35뉴턴 나오면은 ISQ랑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렇게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번 해보면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요거는 슈퍼라인 더미 픽스처고요. 요걸로 한번 빠르게 조금 구멍 나여 있는 부분에 돌려서 돌려볼게요. 이게 좀 자세히 보면은 초점을 못 잡네요, 이거. 한 50까지는 안 가는 것 같고 40에서 50 사이 이 정도로 제가 할게요.
40에서 50 정도 사이고, 이걸로도 한 번만 제가 오스템 토크인데요. 이걸로도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지금 제가 35유턴으로 해놨고요. 이건 당연히 뭐 안 되겠죠. 네, 지금 더 이상 안 들어갑니다. 이것도 덴티움 거니까 똑같은 스마트팩을 꽂아 넣고요. 이건 한 68 정도 나오네요. 조금 얇은 임플란트다 보니까 똑같은 이렇게 토크가 강하게 주어지는 것 같아도 수치가 그렇게 막 70, 80 이렇게는 안 나오네요. 보통 70, 80 나오는 거는 그런 엄청 강한 그런 고정력을 갖고 있었나 봐요. 여기다가 이제 IS 애니책으로 한번 제가 또 한번 확인해 볼게요. 비슷하게 나오는지 꽉 조이고요. (70) 72 74 네. 여기 애니책이 조금 더 수치는 높게 나오기는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면 됩니다. 이게 근데 제가 이게 이 오스텔 멘토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직접적으로 딱 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스마트팩에다가 가까이만 이렇게 대는 그런 타입이다 보니까 버커링구얼 쪽이나 또는 메조디스탈 쪽으로 방향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워낙에 원하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양쪽을 재게 되는데, 보통은 이 메조디스탈 쪽으로 조금 수치가 더 높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수치가 있어요. 오스텔 멘토도 보면은 회사에서 나오는 보면 이렇게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오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ISQ 스케일이 주어져 있기는 하는데, 그런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비교하는 거죠. 계속 어떻게 한 달, 두 달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서 한 번씩 측정해 봤을 때 변화량이 얼마나 잘 되는, 유지가 되고 있느냐, 아니면 좀 높아지느냐, 아니면 더 떨어지느냐, 이런 거에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한 60, 70 여기 요 사이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약간 바로 파이널 보철물을 올리지 않고 PMMA를 이용해서 보통 이제 프로비저널 보철물을 만들어서 한 달, 두 달 또는 세 달 이런 식으로 좀 쓰다가 괜찮다 싶으면은 이제 파이널 보철물로 바꾸는 식으로 하는데요. 이게 오스텔멘토 이게 좀 번거로운 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프로비저널한 보철물, 임시 보철물을 낀 상태에서 그거를 한두 달 있다가 빼서 이거 ISQ 값을 한번 측정해보고 싶은데, 얼마나 변했는지 측정해보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이 픽스처 레벨에서 스마트팩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위에 있던 커스텀 어버트먼트나 아니면 기성 어버트먼트나 상관없이 어버트먼트를 일단 다 풀러줘야 돼요. 꽉 조이고 잘 쓰고 있던, 그리고 조심스럽게 잘 쓰고 있던 그런 어버트먼트를 다 풀러주고, 풀른 상태에서 스마트팩을 넣고 측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어버트먼트를 조여야 되는 그런 굉장한, 어떻게 생각하면 번거로움이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PMMA에서 괜찮다 그러면은 바로 커스텀 어버트먼트 레벨로 바로 본을 떠서 파이널 보철물로 가는, ISQ 재지 않고요. 그런 것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외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게 스마트팩가 저는 일단은 오스템은 TS3, 그 다음에 그 덴티움 거는 이렇게 머신드 서페이스가 있는 요즘에 새로 나온 거 말고요.
그런 기존에 있던 그 슈퍼라인 픽스처를 쓰고 있고요. 네오는 IS2, IS3, 그 다음에 디오 거는 UF2 이렇게 네 가지 픽스처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요. 이게 다 달라요. 이게 네 가지를 쓰다 보니까 스마트 패그가 여기 나와 있는 제조사에서도 이제 뭐 어떤 거는 어떤 거를 써라 막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그 회사랑 또 상관없이 픽스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뭐 타입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쭉 보니까 오스템 뭐 제가 이렇게 좀 허접하겠지만 그림을 그려놨어요. 오스템 뭐 TS3 뭐 덴티움 슈퍼라인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 네오 뭐 IS2 이런 거 같은 경우 그다음에 오스템 미니 이거 다 타입이 다른데요. 스마트 패그를 자세히 보면은 이제 저는 이거 그냥 보면은 좀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날개 같이 옆에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튀어나온 데가 있어요. 이렇게 튀어나온 데가 있는데 이런 튀어나온 부분이 얘가 이런 식으로 잘 안착이 되려면 이거는 지금 요거는 임플란티움 건데 하여간 이런 식으로 뭔가 안착이 돼서 얘가 측정값을 나타내게 되는데 요걸로 설명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플랫폼하고 이게 어버트먼트가 아니라 그냥 어버트먼트가 아니라 힐링 어버트먼트라고 생각한다면 심어놓고서는 중간에 이게 잇몸들이 여기 사이로 이렇게 자라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 이 힐링 어버트먼트 이게 깊게 심겨갖고 힐링 어버트먼트가 긴 거, 또 좀 얇은 거 이런 거를 쓰게 되면은 잇몸들이 여기 이렇게 잡고 있어서 나중에 요거를 이제 딱 풀러서 스마트 패그를 넣어서 측정을 하려 그러면 여기 주변에 플랫폼이 완전히 얘가 딱 가서 안착이 되어야 되는데 안착이 안 되고 살이 찝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요. 보면은 제가 이게 그림에서 보면은 힐링이 있고 여기 부분으로 이런 부분으로 살이 이렇게 자라오르거나 아니면 잇몸이 좀 두꺼운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이런 날개 부분이 여기를 찝어갖고 아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환자분들 중에 힐링 빼놓고서는 요거를 넣을 때 이 살에 걸려서 일단 한번 좀 따끔하게 아파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이걸 제가 꽉 조이려고 그러면 여기 살 때문에 찝혀갖고 아파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또 마취까지 어차피 마취하고 해야 되는 경우라면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이것 때문에 일부러 또 마취를 해야 되는 경우라면은 좀 굉장히 좀 짜증도 나고 좀 진짜 귀찮아지는 경우 환자분들한테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게 또 그냥 토피컬 마취로는 좀 잘 안 되더라고요. 할 거면은 그냥 빨리 마취 제대로 인젝션 한 다음에 꽉 조이는 게 조금 더 명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 그래도 막 마취하고 해도 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이 오스템 미니가 있는데 미니 같은 경우에는 이 날개가 없어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다른 거랑 다르게 미니 같은 경우에는 끝에 여기 날개가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이렇게 날개가 있는데 날개가 없는 이런 미니 같은 거를 이용해서 껴서 하기도 해요. 그러면은 옆에 플랫폼 쪽으로 자라 들어온 잇몸에 간섭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게 해서 재면은 높은 수치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높은 수치가 나오면은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러려고 그냥 이렇게 쓰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이제 ISQ 밸류 잴 때 오스텔 멘토 쓰는 게 좀 번거로운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리고 또한 그 스마트 패그가 계속 사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정가가 한 15,000원 정도 하면 되고 하나가. 그래서 이렇게 막 뭐 사놓고 쓰기는 해요. 막 다 이렇게 뭐 여러 개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야 되는 그 유지 관리비가 좀 드는 거고요. 애니책은 일단 유지 관리비는 안 들어요. 이 애니책은 처음에 이렇게 봤을 때는 좀 되게 어이없다고 생각했던 게 잡고 치면은 괜찮은데요. 수치가 나오는데 이렇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것도 86 이런 수치가 나오거든요. 이 텅텅텅텅 치는 것도 이런 식으로 87. 이거 되게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움직이지 않는 물체에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믿을 만한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거를 좀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힐링 어버트먼트는 4mm 기준으로 하게 되거든요. 이게 힐링 어버트먼트가 어떤 건지에 따라서 측정 값을 좀 보정을 해줘야 되는데 아예 저는 그냥 여기다 붙여놓고 이렇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힐링 긴 거를 쓰면은 측정 값보다 실제로는 조금 더 안정도가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하나가 이 덴티움 거를 쓰는 경우에 덴티움이 힐링 어버트먼트가 여기 보시면 네오 기준으로 4mm가 기존 값이거든요. 기본값. 근데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또 뭐 S 쇼트인가요? 뭐 S, M, L 이런 식으로 힐링 어버트먼트가 나오는데 얘를 이렇게 보정을 해주는 거는 이게 네오 거랑 이게 네오 4mm짜리인데 얘랑 뭐 좀 비교해서 또 수정하기가 좀 그 보정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단지 절대값을 믿는 것보다는 이렇게 상대적인 값을 그냥 이용해서 이거 보철물 로딩 시기가 언제쯤 되겠구나, 보철물이 좀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거를 좀 그냥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게 각도에 되게 예민해갖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막 이렇게 되면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엔 좀 답답했는데 이것도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하악 대구치는 뭐 협면 쪽에서 뭐 하악 소구치는 오히려 이제 설측에서 이렇게 약간 대각선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잘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또한 아까 말씀 잠깐 드렸는데요. ISQ 이 오스텔 왼토 같은 경우에는 버커링구얼 뭐 메조 디스탈 이런 식으로 다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각도에 워낙 예민해서 앵글 에러 이렇게 계속 뜨거든요. 근데 한쪽만 이렇게 내가 이쪽 하고 싶고 이쪽도 하고 싶고 이쪽도 재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한 곳에 재지는 쪽만 기록을 해서 그냥 참고 삼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게 생각보다 되게 편해요. 굉장히 수월합니다. 요즘 같으면 이제 각 임플란트 회사에서 나오는 그 디지털 힐링 스캔바디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스캔바디를 넣지 않아도 힐링에서 스캔바디 같이 쓸 수 있는 거, 뭐 H 스캔바디라던가 아니면 뭐 엔코디드 힐링 어버트먼트 뭐 등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수술하는 날 그래서 딱 수술 끝나고 힐링 대신 그런 힐링 스캔바디 같은 거죠. H 스캔바디 뭐 엔코디드 힐링 어버트먼트 이런 거를 넣어두고 따로 뭐 이렇게 스캔바디 끼우지 않고 그냥 그 상태로 나중에 한 뭐 2달, 3달 있다가 이렇게 힐링 어버트먼트를 풀리지 않고 이걸로 이용해서 안정도를 측정하고 괜찮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힐링 어버트먼트를 풀지 않고 뭐 스캔을 이용해서 스캔 인상을 체득한다거나 뭐 덴티움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컨벤셔널한 인상도 체득할 수 있는 그런 힐링 어버트먼트라고 하긴 하던데요. 그런 식으로 인상을 체득하면은 마지막에 보철물을 실제로 연결하는 날만 힐링을 딱 풀 수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도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무슨 이렇게 제가 굉장히 뭐 뼈가 안 좋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임플란트를 많이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뭐 일단 뭐 논문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힐링 어버트먼트만 잘 잠겨 있는지 그거만 확인하고 애니책을 요즘에는 처음에는 이렇게 막 애니책 써서 괜찮다 그러면은 풀러내고 임프레션 뜰 때 어차피 힐링 풀러낼 때 요거 재고 그렇게 2번씩 3번씩 했는데 지금은 그냥 애니책만 쓰는 편이에요. 그냥 약간 번거롭고 뭐 애니책도 나름 이게 좀 신빙성이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요. 장단점 설명 좀 드렸고요. 제가 느끼는 요 제 동영상이 여러분들께 작은아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